네, 프로그래밍 기초 10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서 배열의 개념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는 배열을 2차원 배열로 이제 그 배열의 차원을 높여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간단하게 영어, 국어 점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하는 일은 10명의 학생이 영어, 국어 점수를 입력받고 그 10명 학생의 개인별 영어, 국어 평균 점수를 출력하고 전체 학생의 영어 평균, 국어 평균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10명의 학생이 영어, 국어 점수를 시험을 봤는데 영어, 국어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들을 각각의 학생들마다 출력해 주고 영어 점수의 전체 10명의 학생의 평균 점수와 10명 학생의 국어 점수의 평균 점수를 출력해 달라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죠.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일단 영어 점수하고 국어 점수가 10개씩 필요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로 정해보도록 하죠. 영어 점수는 ENG라고 하는 배열에 넣겠습니다. 자, 다음 국어 점수는 KOR이라고 하는 배열에 넣도록 하죠. 10개 필요합니다. 그죠? 자,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 점수하고 국어 점수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10명의 학생의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 입력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i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고요. 자, for i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켜서 자, 이렇게 일단 printf로 %d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하고요. 그 다음에 scanf로 %d 번째니까 이건 해줘야 되죠. 네, 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로 입력을 받는데 어디에 입력받습니까? ENG 배열의 i 번째 그 값을 입력받는 것이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역시 컨트롤 C 하고, 자, 입력하기 귀찮으니까요. 컨트롤 V 하고, 이번에는 국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ENG가 아니라 KOR의 그 값을 입력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돌면, 10개의 값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두 번째 일은 해야 될 일이 각각의 학생들의 영어, 국어 평균을 출력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10명의 학생의 영어 평균과 국어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음, 영어, 국어 평균 점수를 출력하는 일부터 해보죠. 각각의 학생들의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의 평균을 출력하는 일을 해볼까요? 자, 일단 뭐 해야 되겠습니까? for 역시 반복하면서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자, 네, 나가면서 일단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 값을 하나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것은 각각의 학생들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AVG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요. 자, AVG는 첫 번째 학생 ENG의 i번째 즉 0번째 학생의 점수와 KOR 점수를 더한 결과값을 2로 나눈 값이 평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실수값 이하, 소수점 이하 값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출력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정수값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정수 영역만.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겠습니다. printf %d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점수, 영어와 국어 점수를 각각 %d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노 %d 이렇게 출력, 네 가지 값을 각각 출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몇 번째 학생? i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 i번째와 국어 점수 i번째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균 점수 avg를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전체 평균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잘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7. 자, 역시 스캔F 계속 에러 나는데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에러 나면 S 붙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7. 자, 컨트롤 F5 눌러보겠습니다. 0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를 입력하세요. 뭐 예를 들면 80점. 0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 90점. 첫 번째 1번 학생의 영어 점수 87점. 국어 점수 99점. 두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는 70점. 계속 대충 입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점수가 너무 높게 입력이 됐네요. 100점 만점이어야 하는데. 데이터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 0번 학생의 평균 점수 85점 해서 지금 중간에 678점이 입력된 게 보이는데요. 요건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0과 100 사이의 점수값 사이의 값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루틴들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지금 그거 없이 쭉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충 첫 번째 미션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0번째 학생부터 9번째 학생까지 각각의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의 평균 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일까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뭡니까? 나머지 일은 그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or i는 0부터 역시 반복하면서요. 자, 뭘 더해야 되겠습니까? 영어 점수의 평균 점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평균 점수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ENG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수 하나를 더 선언해보죠. 요거는 ENG sum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KOR sum도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ENG AVG라고 하는 변수도 만들고요. KOR AVG, 즉 평균 점수를 저장할 것, 그 다음 합을 저장할 변수, 이렇게 각각 네 가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ENG sum이라고 하는 배열의 값은 ENG sum이라고 하는 원래의 값에 ENG의 i번째 값을 더한 결과를 저장하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ENG sum이 처음엔 0으로 초기화 되어 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ENG sum과 KOR sum을 각각 0으로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ENG sum,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죠. KOR sum도 KOR sum에 KOR에 들어있는 i번째 들어있는 배열값을 더해서 각각 모든 값들을 다 더한 결과 값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다 더해진 다음에 ENG AVG는 ENG sum 나누기 10이죠. 그 다음에 KOR sum은 KOR AVG는 역시 KOR sum에 나누기 10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누기 10 하면 각각 영어 평균과 국어 평균 점수값이 계산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맨 마지막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printf %d 하고 영어 평균은 %d라고 출력하고요. 그 다음 좀 한 칸 띄고 국어 평균은
%D로 역시 출력하면서 줄바꿈을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 ENG AVG 값과 그 다음 KOR AVG 값을 각각 %D 영역으로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뭐 줄바꿈 좀 여러분들 좀 약간 데코레이션 한다면 이런 식의 줄을 표시해 줌으로써 영어 평균, 국어 평균 위에 이제 학생들의 각각의 점수들 나오고, 그 줄바꿈 하는 형식의 어떤 일종의 그 이런 데코레이션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영어 평균, 국어 평균 점수를 출력해주는 이 방식대로 출력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F7, 그 다음에 컨트롤 F5. 자, 10명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는데요. 자, 입력이 좀 기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80점, 88점, 89점, 79점, 68점, 89점, 90점, 99점, 89점, 78점, 뭐 69점, 77점, 88점, 뭐 55점, 77점, 98점, 97점, 네, 77점, 66점, 88점, 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 0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와 국어 점수 각각 80점과 88점으로 평균 점수 84점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0번부터 시작해서 9번 학생까지의 각각 학생들의 평균 점수들을 우리가 산정을 해봤고, 최종적으로 영어 평균 점수는 81점이었고 국어 평균 점수는 82점이었다는 사실들을 최종적으로 출력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최종적인 목표에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했던 일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거의 복습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복습 과정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 있던 예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차원 배열에 대한 예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다음 이어서는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우게 될 주제는 그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2차원 배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배열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시죠. 네, 2차원 배열이란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S 10개라고 한 이런 배열들을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괄호가 2개 들어가 있는 배열을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자, 괄호가 3개 있으면 3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럼 3차원이 끝이냐? 아닙니다. 4차원 배열이 있을 수 있고 5차원, 6차원 이런 식으로 대괄호의 개수에 따라서 그 차원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에 해당하는 이 2차원 배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2차원 배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입체적인 어떤 상황들의 자료를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결정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2차원 배열인데요. 자, 여기 앞에 있는 3, 5라고 되어 있으면 이 3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 줄이죠. 세 줄. 5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5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 줄에 5칸짜리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인덱스가 학급 번호라고 우리가 어떤 예제를 보자면, 어떤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배열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총 3반이 있고 3반에 각각의 학생들이 5명씩 있는 그런 구조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배열 내지 3차원, 4차원 배열들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대로 이 입체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3차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 그리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 자체가 3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3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걸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대로 2차원 배열에 대한, 다차원 배열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어떤 다차원 배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앞 페이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행과 열 개념으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것을 좀 평면적 구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봉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봉투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A 배열이 있는데 2와 3에 대한 2차원 배열입니다. 네, 가로가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고요. 밑에 B는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앞에 2와 뒤에 3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하면 2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3은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열과 행으로 개념을 잡지 마시고 이 봉투라는 개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2는 큰 봉투가 두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큰 봉투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3은 그 안에 내용이 3개씩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봉투 번호 0번에 이건 큰 봉투 번호 1번이 됩니다. 요 각각의 알맹이들의 방 번호는 0번, 1번, 2번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번, 1번,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배열의 0번의 값을 3으로 채워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면 이건 무슨 명령이냐 하면 0번 봉투에 0번 알맹이 값의 값을 3으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네, 바로 이 첫 번째 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요 위치. 여기에 3을 저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뭐 또 더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A의 1번 봉투에 2번 값을 5로 채우겠다 라고 하면 위치를 잡아보세요. 어딥니까? 네, 위치는 1번 봉투에 2번 값이니까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 값을 5로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봉투라고 하는 개념으로 큰 어떤 포장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큰 숫자 2는 대봉투, 중간에 있는 3은 알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3차원 배열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3차원 배열은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가 2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요? 2는 봉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도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투 개념으로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4가 비로소 이제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 알맹이 값이 되는데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큰 봉투가 몇 개가 있다? 큰 봉투 2개 있다. 이렇게요. 큰 봉투가 2개가 있고요. 각각의 봉투마다 중간 봉투가 몇 개씩 들어있다? 그 중간 봉투가 3개씩 들어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중간 봉투 3개씩 들어있고 이렇게요. 중간 봉투가 3개씩 들어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4개씩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알맹이들이 4개씩 들어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 봉투 큰 봉투 번호 0번 1번이고요. 여긴 중간 봉투 번호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0번, 1번, 2번 봉투의 개념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이 결국 알맹이들이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B 배열에 0번에 뭐 0번 값을 뭐 5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큰 봉투 0번에 중간 봉투 0번에 알맹이 값 0번 위치, 요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요 위치에 값을 5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적으로 이 다차원 배열의 개념들을 쭉 펼쳐 놓으면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봉투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요. 여기에 뭐 배열이 또 있으면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알맹이는 2번에 들어가 있지만 앞에 것들은 다 봉투 번호들이다 이런 얘기죠. 맨 마지막 값이 결국 알맹이들이 들어가 있는 개수고 앞에 것들은 다 봉투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설명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2와 3의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는 큰 봉투 번호, 큰 봉투가 2개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죠?
뒤에 있는 3은 비로소 이제 알맹이가 3개씩 들어있다는 뜻이다 라는 것이고요. B배열은 큰 봉투가 2개가 있고, 그죠? 큰 봉투가 2개가 있고, 중간 봉투가 3개씩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봉투 안에 봉투가 또 들어있고 맨 마지막 알맹이로 4개씩 값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다차원 배열의 개념입니다.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다차원 배열은 사실은 3차원 이상의 배열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3차원 이상, 4차원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만 우리 머리에 어떤 개념적으로 보자면 3차원 이상을 잘 떠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3차원 이상의 어떤 배열을 사용하는 개념들을 보통의 경우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배열의 차원은 무한히 우리가 잡을 수는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다차원 배열의 값은 한 3차원 이상의 배열은 잘 잡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2차원, 3차원 정도의 배열 정도의 구조를 잘 익히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다.